그래서 병원 선택할 때요 꼭 따져봐야 하는 건가 봅니다. 저희가 꼭 따져보세요라고 3가지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볼게요. 성형외과라면 마취 시스템을 확인하라. 마취 때문에 문제 생겼다는 뉴스 종종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전신 마취로 성형수술을 하다가 사망한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모 국회의원실에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전국의 한 80%의 성형외과에 심장 제세동기가 없다. 어머. 심장 제세동기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그 기구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전국 성형외과의 30%가 몰려있는 강남구에는 98% 이상이 심장 제세동기가 없었다는 보고를 했어요. 물론 그 뒤로 지금 계속 성형외과에서 심장 제세동기 갖추는 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정도의 응급 상황의 빈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전신 마취가 필요한 성형수술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의료인이랑 상의를 할 때 마취과 전문의가 참여하는지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그런 적절한 장비와 조치가 취해지는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병원 선택 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치과는요, 의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료하는 곳을 가라 합니다. 직접 안 해주시나요, 이거? 네, 먼저 다른 분이 왔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치과 치료비도 굉장히 이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제 과잉 진료가 우려가 되게 되는데요. 일단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진료 실장이라는 분이 나오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전체 견적을 뭐 낸다든지 뭐 이런 병원들이 있는데 이런 병원은 일단 좀 과잉 진료를 하는 병원이라고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꼼꼼히 아픈 부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치료를 해주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동네에 가까운 병원을 하나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너무 화려한 그런 병원이 아니라요. 내 몸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골 의사를 만난다면 이런 과잉 진료로부터 조금 소비자들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번째가 말입니다. 병원 간판을 꼼꼼히 살펴란대요. 간판 중요하죠, 뭐. 뭘 살펴야 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외로 간판만 보셔도 큰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 국가고시를 치르면 의사 면허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턴, 레지던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전문의가 되려면 그런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전문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문의만 간판에 예를 들어서 피부과라면 피부과 병원, 피부과 의원이라고 쓰실 수 있고 그냥 의사라면 그거를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냥 다른 어떤 전문의가 그 과목만 진료를 할 때는 간판에 진료 과목이라고만 쓸 수가 있지 피부과 병원, 피부과 의원이라고 크게 간판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성형외과, 피부과 붙잖아요. 그럼 전부 그 전문의로 알지. 그렇죠. 또 안에서 또 일일이 뭐 전문의 이거 확인하기가 좀 쉽지가 않던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피부과 진료를 본다고 써놨다고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린 건 간판에 직접적으로 피부과 의원이라고 쓰는 건 해당 분야 전문의만 쓸 수 있다는 거고 간판에. 물론 성형외과에서도 피부과 시설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은 더 되지 않을까요? 확인해야겠네요. 아니, 전문의한테 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순권 성형외과 의원 그러면 그거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는 거고요. 명순권 의원인데 조그맣게 진료 과목 써놓고 성형외과를 크게 옆에다 써놓잖아요. 그럼 헷갈리죠. 이런 경우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성형외과도 본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